워낙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묻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이제 이게 쓱 부담이 되는 때가 오겠죠. 분명히 지금 가랑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특별한 시간 만났습니다. 지금 이분을 안 부를 수가 없는 대전환의 시대, 네, 금리, 채권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한국 최고의 채권 금리 전문가, 최고의 채권 금리 교사, IBK 연금보험 박정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그 동안에 재미가 없어. 금리가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게 없다 보니까 네. 금리 얘기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네. 난리가 났습니다. 네. 특별히 일단 국내 채권 시장 피바다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네. 주식시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불장이라면 채권시장은 전혀 이제 거꾸로 아주 그냥 약세장이니까, 헬이지 헬 지금요. 예, 아주 그냥 뭐 피범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시차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시장 참가자에서는. 그러면 뭐 트레이더들 중에서는 옷 벗고 나간 사람들도 그러겠네요. 뭐 흔히 말하는 계약직 뭐 트레이더 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신영성 한국은행 총재가 네. 이번 금통위 때 보니까는 눈치 보고 첫 번째는 일부러 안 한 것 같은 분위기 보이면서 아주 매파적으로 그냥 네네. 회의 끝나자마자 매파적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동결 시켜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현송 총재가 이제 첫 어떻게 보면은 금통이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장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살살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뵙기에는 되게 이렇게 좀 점잖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말하시는 건 완전 상남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각오해라. 네. 그냥 뭐 앞으로 금리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놓고 얘기한 강도를 보니까 네. 적어도 2번이네. 이런 느낌 바로 왔어. 그렇죠. 뭐 2번은 지금 뭐 기본이고. 기본이라고? 그럼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4번 정도까지도 네? 지금 뭐 내년까지. 내년까지 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 4번 정도도 상반기까지? 각오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10년물 네. 국채금리 4.2%까지 붙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을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네. 뭐 대부분 좀 잘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통상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지표가 뭐 PER, PBR이 있다면 네. 채권 시장에서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를 가지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따지거든요. 네네. 그럼 현재 기준금리가 2.5면 예를 들면은 뭐 국고채 3년 금리 기준으로 한 3%다. 그러면 한 3년 이내에 2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근데 지금 3년 금리가 한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제가 오늘 올랐어요. 오늘 3.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2.5인데 3.7이면은 한 네번 120bp 발이네. 정도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4번 대부분 25bp씩 하니까 음. 4번 금리 인상하는 정도는 이미 시장에서는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채권 시장만 보면. 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게?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가봐야 아는 거니까 실제 금리 인상이 그렇게 진행될지는 가봐야 아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 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상황은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왜냐하면 당장 뭐 성장률도 너무 높고 물가도 너무 높아지고 있으니까.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 네. 지수가 전년 대비 3.1%, 전월 대비 네네. 0.5%. 저도 놀랐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이제 적정금리 수준을 흔히 말하는 뭐 피셔 방정식 이래가지고 뭐 성장률에 뭐 물가 상승률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5, 6% 넘어가고요. 네. 근데 일단 올해 성장률 자체가 2%에서 뭐 2.6, 2.7 이렇게 확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가 자체도 목표가 2%인데 3%를 넘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100bp 정도 금리 인상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 내용은 아니죠. 제 생각보다 훨씬 세네요, 상황이. 저는 와, 이거 올해 안에 2번 올릴 거야. 그러면서 근데 분위기 네. 보니까 1.85배 정도 올릴 것 같은데, 1.8번 정도 올릴 것 같은데 2번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랬는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의 각오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실현될지 안 될지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 그렇지. 처음에는 4번 정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네. 2번 했는데 이게 뭔가 좀
경기나 뭐 물가에 부담을 확 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못 갈 수 있는데 네. 이제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금리 인상 정도는 뭐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뭐 주식시장의 경기가 제일 좋고 네. 미쳤죠. 뭐 3배를 올랐으니 주식시장은 뭐 너무너무 신나. 포모가 있지만 신나. 포모 속에 일부 신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나머지는 경기가 안 좋던데요. 그렇죠. 아니 뭐 이제 각도희님이 아시지만 이제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에 보면 시가총액의 5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 상장 기업의 이익의 70%를 두 기업이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인즉슨 그들 빼고 나머지는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뭐 주가의 움직임을 봐도 지금 요 며칠 보면은 오히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별적인 어떤 경기 상황 또 기업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주식시장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시 변수는 이 합산된 총합을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독주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성장률이 그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다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질문드리면 4번 금리 올려서 경기가 버틸 수 있겠어? 라는 두려움들이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최근에 그렇게 단기간에 4번씩 1년 안에 4번 올린 적이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뭐 최근에는 없었죠. 22년도에도 우리도 그렇게 못 올렸으니까 경기 안 좋아서. 네. 가능한 건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워낙 이제 물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여서 약간 이제 경기보다는 물가에 좀 포커스를 둬서 했던 거고 사실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워낙 잘 버니 물론 이제 그들만의 좀 리그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이제 총재께서도 얘기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게 GDP뿐만 아니라 GDI 얘기를 많이 하는 그렇죠. 말이에요. GDA가 뭐 전년 대비 얼마 들어가 12.4% 12% 정도 올랐어요. 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GDP는 국민 총 생산이고 네. GDI는 국민 총 소득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의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GDI가 더 민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뭐 두 자릿수가 돼 버리니까 물론 그게 이제 특정 그 어떤 직군에 몰려 있다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뭐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뭐 어쨌든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거죠. 전체 합으로 봤었을 때는. 네. 4번 정도 올리면 저는 주식시장도 이제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고 4번까지 올린다면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가 좋다고 해도 주식시장도 그럼 기준금리가 3.75가 되는 3 얼마야? 3.5가 되는 거죠. 3. 기준금리가 3.5가 네. 되는 거고 3.5가 되면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4.5 미국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면 네네.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톤다운 될 수밖에 없다. 네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면 다른 쪽은 괜찮겠습니까? 어떤 쪽? 뭐 일반 경기라던가 부동산이나 뭐 이런 네. 쪽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다른 모든 변수를 다 그냥 고정을 시켜놓고 금리만 갑자기 여기서 한국은행이 한 4번 올려서 100bp를 점프 시켜놓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된 부분이 경제나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의 생각은 일단은 뭐 4번 금리 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할지 안 할지는 또 가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뭐 금리라고 하는 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나 자산 시장이 안 좋긴 한데 네. 중요한 거는 금리는 이제 조달 금리인 거고 그것보다 내가 더 기대의 이익이 크다면 자산 가격이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경기도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긴 요즘 삼성전자 팔고 삼성 레버리지 사요.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이 네. 저쪽이 높다고 좋은 삼성전자도 팔고 그쪽으로 네. 가니까 뭐 그러네요. 그 이쪽이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금리 올라도 하긴 80년대 3조 호황 때도 금리가 엄청나게 높았는데도 모든 자산 가격이 엄청난 랠리를 했었죠. 그렇죠. 그때도 뭐 그 당시에는 뭐 8, 9%뭐 거의 두 자릿수였었을 때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그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올랐고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제 금리가 올라왔는데 이제 슬슬 금리를 신경을 쓰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동님이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것도 보면 그 동안에는
금리는 올라봤자지 했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시장 금리는 이미 3% 4%대만 가 있고 이제 금리 인상은 정해진 수준 같고 하니까 옛날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가 이제 금리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정도 수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서 부담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이제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어야 그 다음 얘기니까. 근데 아직 현실화 안 됐잖아요. 네. 빨라야 7월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금리 올린 게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시차도 좀 필요하고. 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막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데 이제 조금 롱텀하게 보면 벌써 이제 올해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이제 6월이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반기 어느 시점인가 뭐 특히나 내년도의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 이후를 좀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 분명히 이제 금리 변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는 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약간 눈치 보기 하는 상황이 되겠죠. 금리가 올라오는 건 맞지만 뭐 그만큼 경기도 좋고 그만큼 뭐 기업이 이익을 잘 내는데 뭐가 문제야? 분명히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 국내 금리는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금리 올린다고 뭐 자산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게 몰라요. 부동산 시장은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조달 금리가 올라가는 기준이니까 부동산은 좀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네. 쪽은 사실은 미국 금리가 중요하지.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네네. 한국 금리 움직여봐야 뭐 사실 하등에 별 신경을 안 썼어요. 맞습니다. 지난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예, 굉장히 긴 네. 기간 동안에. 네. 그러면은 그렇게 따져보면 미국 금리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30년 금리가 5%를 넘어갔다가 지금 살짝 떨어져 4.9대니까 사실 뭐 미국 30년 금리가 5%를 넘어가면은 뭐 재앙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그런 얘기 나올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그러면 4.9%대는 괜찮고 5.01 되면 난리 나나요? 이제 반문에 섰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까言던 것처럼 이게 뭔가 트리거로 작용하기에는 아직은 관성이 좀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강세의 관성이 남아 있고 워낙 지금 뭐 AI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그렇지. 그냥 뭐 부담은 되지만 뭐 아직은 우리 쪽 모멘텀이 더 세.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아직은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거를 원론적으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리가 네. 보통 어떤 때는 네. 뭐 2%에서 3%만 올라도 와장창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네네. 지금처럼 뭐 4%대였다가 5%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버티고 네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물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AI 성장 뭐 이런 게 뒷받침되는데 그 어떤 성장과 그 어떤 금리 간의 어떤 상관관계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네. 난 모르겠어 이런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를 설명할 때 뭐 주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EPS 곱하기 멀티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하나는 기업의 이익에 의해서 좌우되고 또 하나는 이 기업의 이익을 바라보는 시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익을 내가 몇 배수를 쳐줄 거야 네. 이건데 네. 그 멀티플을 결정할 때 또 결정되는 게 내가 기업의 이익이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의 이익도 있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미래 이익을 지금 현재 가치로 쭉 당겨서 생각할 텐데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의 이익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쪼그라들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할인율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비용이 증가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미래의 이익이 별로 작아 보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압력을 받는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 금리가 왜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배경이 경기가 이만큼 좋아서 네. 그래서 다들 투자를 열심히 해서 그런 상황이란다면 기업의 이익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가는 폭이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을 압도해 버리면 네. 주가는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경기가 막 불황기가 와서 막 금리를 떨어져줘. 근데도 주가가 바로 안 오르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금리를 아무리 낮춰준다 한들 미래에 예상되는 기업의 이익이 더 빠르게 떨어지니까 네. 그때는 금리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주가는 더 빠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적인 관점이다. 네. 미래에 예상되는 기업의 이익 또 경기의 어떤 회복 속도하고 금리의 그 어떤 수준 자체가 어느 게 더 크냐 낮으냐의 차이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금리가 후행해서 올라온 듯한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가 오를 만해서 올라온 거지 이게 못 버틸 정도 올라온 건 아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전히 장밋빛 전망,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젠슨왕이 이제 뭐 스치기만 해도 뭐 지금 뭐 주가가 날아가는 상황이니까 네. 워낙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묻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언젠가는 이제 이게 쓱 부담이 되는 때가 오겠죠. 그때가 이제 언제가 될지가 결국 제일 네. 중요하겠고. 예, 가랑비에 옷 젖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지금 가랑비는 내리고 있습니다. 네, 내리고 예. 있어요.